네, 근래 들어 정말 골치 아픈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말해볼까 합니다. 네, 대놓고 채널 이름부터 좀 언급할게요. 빅버스맨 유튜브 채널에서 수요 응답형 대우버스 타지 말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영상 올린 게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기사님이 한 대우버스를 운행하셨는데 차 내에 물이 샜어요. 물기를 타올로 닦는 장면도 보였는데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자동차라면 비 오는 날에도 물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 열선도 당시 고장이라서 운전석 쪽 거울이 습기 가려지기도 했고요. 좀 위험천만했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제대로 개선을 안 해줬다고 하셨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는데 이 KD 운송그룹에 있는 대우차들 연식을 안 따지고 차량들이 좀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제가 좀 이야기하는 건 좀 나쁘겠지만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 대우버스 전문으로 한때 도입을 했었죠. 이게 최근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자신이 원래 운행하던 차량이 노선을 운행하던 중에 기어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다른 예비차로 중간에 바꿔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SNS에 올라왔어요. 수동기어 탑재 차량이었는데 기어가 변속이 안 되면 당연하게도 정상 운행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터 대우버스가 전반적으로 좀 품질이 잘 개선 안 되거나 또 더해서는 잔고장 문제로 인해서 말이 많기도 했고요. 그 문제점들이 결국 많은 회사들이 대우버스한테서 등 돌리는 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쪽이 상품 개선령을 내놓은 것과 상반됐죠.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에도 올라왔었던 그 KD광역버스요. 점검이나 수리도 중요하지만 KD가 한 2020년까지만 해도 대우버스를 전문적으로 또 도입을 하기도 해서 규정된 내구현안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한 2029년에도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 워낙 대우버스 대수가 KD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하자가 발생하고 불편을 호소하는데 완전 비상이죠. 대우버스 AS도 국내 대우버스 공장 다 정리하고 나서 공백 생긴 상황이고 그냥 가망이 없습니다. 싸그리 현대자동차 그룹 걸로 다 갈아버리자고 하니 뭐 비용도 문제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대수부터 어찌 처리해야 할지부터 문제고 참 큰일이죠. 빅버스맨 채널 영상에서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KDN 도입된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대우버스들도 적지 않아서 이 구형 차량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 대우버스들이 아마 그 걱정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우버스 원툴로 하면은 정비 효율성도 챙기고 좋기야 했지만 여기저기 하자 문제가 터지니까 저한테도 골치 아프죠. 다른 사람들 대우버스에게서 등 돌릴 때 KD는 변함없이 대우버스 선택했는데 하자 문제가 막 나오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쪽 버스 출고 지연. 예전에도 수차례 있었긴 했지만 아마 대우버스의 국내 공장 정리 이후로 조금 더 심각해졌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내연기관 차량과 일부 전기차 한정일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신차를 주문했는데 출고가 지연돼서 제때 인도를 못 받는 상황 벌어졌습니다. 국산 광역버스도 포함되지만 특히 고속시외버스는 지금 선택지가 현대자동차 그룹 모델밖에 없는지라 이게 KD가 됐건 경부고속이 됐건 현대자동차 그룹 걸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버스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분산됐겠지만 이젠 한 곳으로 더 몰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진산전이나 범한자동차에 현재 코치형 버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국산이 아닌 게 함정이지만 왜 고속시외버스 업계가 그 모델을 안 들이는 거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싹 다 전기차예요. 그런데 터미널이건 차고지건 전기 충전 시설이 없고 주변에 전기 충전 시설이 있다고 해도 지금 경유 충전 시간보다 너무 걸립니다. 현대 일렉시티 더블데커 기준으로 한 72분, 그러니까 한 1시간 12분 정도는 있어야 완충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할 정도로 이게 유사시 바로 충전하고 바로 운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유니버스 수소버스 국산차가 있어도 지금 수소 충전 인프라부터가 없고 이것마저도 중거리나 장거리 운행에 잘 맞을까 잘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장길이 생각해보면은 디젤 사양에 비해서 트림부터 너무 한정적이기도 하죠. KGM도 전기 코치형 버스를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도 내연기관 코치형 버스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 신차 출고 지연은 언제쯤 끊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내연기관 버스가 광역버스가 모두 마지노선이 되고 있는데 전반 여건을 생각해보면 디젤 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타 메이커가 아무리 코치형 버스를
모드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디젤 모드를 안 내놓으면 이게 고속시리 버스 업계에서 선택만 안 할 상황만 이어지는 거지, 디젤형도 병행 준비했다면 뭐 상황은 낫지 않았을까도 싶지만요. 친환경이나 탄소 중립 때문에 뭐 메이커 측에서는 전기차만 준비하는 게 낫다고 보지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데오버서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는 곧 업로드할 예정인 영상 봐주시면 좋겠고, 역시 많이 시청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데오버스 편에서 뵙겠습니다.